반성문은 좀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죠. 반성문 한 부도 제출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면 굉장히 가중처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오늘은 반성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. 반성문이요? 네. 반성문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음.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궁금하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. 사실 뭐 의뢰인분들이 의뢰 많이 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이기도 해요. 반성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, 탄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. 근데 사실 대부분 그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질문하실 때 그 내용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보다도 그 형식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런데 형식도 사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좀 적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뭐 반성문이라는 타이틀을 적고 본인의 사건 번호, 그 다음에 뭐 자신의 이름, 주소 그 정도 적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전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 판사님, 검사님들도 이제 반성문을 많이 읽어보겠지만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반성문을 좀 많이 읽어보는데요. 뭐 여러 의뢰인의 반성문을 읽어보다 보면 분명 좀 다른 반성문이 존재하죠. 그리고 그 다른 반성문에는 뭐 언제나 그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좀 반성문에서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진정성을 느끼게 하려면 자필로 쓰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?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글씨체가 별로 좋지 않으면 사실 읽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어요. 그 글씨체가 괜찮다 하더라도 뭐 특정 글씨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좀 써오던 그 습관에 의해서 좀 다르게 읽히는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읽는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그냥 타이핑을 하셔도 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자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뭐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. 그러면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을까요?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간혹 반성문을 굉장히 많이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좀 시간이 많으셔서 반성문을 계속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, 근데 문제는 그 반성문의 내용이 계속 동일합니다.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리고 뭐 분량도 한 장, 한 장 반 정도 이렇게 되면 아마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뭐 수십 장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막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짜증이 많이 날 것 같아요. 내용도 동일한 걸 계속해서 똑같이 제출을 한다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장의 반성문을 써서 낸다 하더라도 그 분량이라든지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내실을 다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. 반성문의 내용을 채우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반성문은 우선 판사님께, 물론 검사님이 될 수도 있고 판사님께 이 사건의 지금 당사자인 내가 누구인지 알리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판사님은 그냥 뭐 이 사람이 이런 범죄 혐의로 뭐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네, 그리고 뭐 남자네, 그리고 뭐 나이가 어떻게 되네, 뭐 직업이 뭐네, 이 정도 알고 있지만 지금 이 피고인 혹은 피의자가 지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. 그래서 나를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, 물론 뭐 각자 그 인생에 좀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표현하는 저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살아온 그 역사에 대해서 쭉 써내려 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5-6장 정도는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반대로 반성문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이 뭐 크게 있을까 싶긴 하지만 저는 특정한 어떤 좀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, 예를 들면 뭐 저 벌금형에 처해 주십시오, 저 징역형에 집행유예에 붙여주세요, 이런 어떤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행위는 굉장히 저는 좀 오히려 되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건방지게 볼 수도 있고. 그래서 특정 결과를 요구하는 그런 문구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뭐 좀 포괄적으로 뭐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, 이 정도 표현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반성문을 대필하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안 생길까요? 대필하게 되는 경우요. 뭐 걸리면 문제가 생기겠지만
사실 뭐 법원 근처에 대필해 주는 데도 있긴 하거든요. 그런데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본인이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. 그리고 뭐 대필이 뭐 걸리거나 또 그럴 거라고도 생각도 하진 않긴 해요. 예, 그래서 뭐 내가 정말 너무 악필이고 내가 뭐 글 자체를 너무 잘 쓰지 못한다. 그럼에도 본인이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, 저는. 네. 반성문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? 반성문을 써야 하는 이유는 사실 뭐 내가 뭐 어떤 죄를 저질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뭐 제출하는 정도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그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유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 진지한 반성. 따라서 그 진지한 반성에 가름하는 게 저는 반성문 제출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반성문을 많이 제출해서 본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어필을 해야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반성문은 좀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하죠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성문만 작성한다고 해서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되지는 또 않습니다. 반성문은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.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긴 한데 반성문을 안 쓰면 반성을 안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시나요?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사안이 굉장히 좀 경미해서 그리고 통상 좀 매뉴얼대로 좀 재판을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문 한 부도 제출하지 않고 뭐 최후 변론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물어봤을 때 그때 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한마디만 한다 하더라도 뭐 결과가 그렇게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판단은 안 할 수도 있지만 사안이 굉장히 중하다면 반성문 한 부도 제출하지 않는 피고인이라면 굉장히 가중처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반성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뭐 형식이라든지 뭐 정해진 내용 뭐 이렇게 작성이 가장 좋다 이런 건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사건마다 사건을 좁힌다면 어느 정도 답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좀 공통되는 반성문 작성 방법 내용을 결국 정리를 하자면 일단 본인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서 판사님께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죄명에 대해서 결국에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 행위를 내가 어쩌다가 저지르게 됐는지에 대해 적고 향후 내가 뭐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은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 좀 구체적으로 적으면서 마지막에 재판부에 좀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영상이 이제 종료된 말미에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니까 반성문 형식 정도는 이제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